이곳까지 동물집에 찾아오면 절대 내쫓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나시던 할머니는 마당을 쓸고 부뚜막에 물을 올리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 옆에서 잠이 덜 깬 이유 비비며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전날 밤 비가 제법 내렸고 아침 공기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물이 고인 자리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울고 있었고 빗물에 씻긴 돌계단 위에는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무릎을 접고 앉아 있었어요. 딱 우리 현관 앞이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연히 쓸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소리 없이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고개만 살짝 저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찾아오는 것을 함부로 내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미신을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걸 훗날에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신을 믿은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자연과 함께 살면서 쌓인 지혜를 몸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 책에도 없는 것들, 하지만 이 땅의 어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몸으로 익혀온 것들, 저는 오늘 그 지혜를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왜 이렇게 뭔가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걸까? 돈이 안 모이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보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몸이 늘 무겁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이 자꾸 비어요. 그게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껏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려는 기운을 막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오려는 복을 손으로 밀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래전부터 이 땅의 어른들이 믿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집이 찾아오는 7가지 동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관찰이 쌓인 지혜입니다. 자연을 읽는 눈을 가졌던 분들의 유산입니다. 오늘 7번째 동물은 여러분이 가장 뜻밖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특히 집 없이 떠도는 길고양이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밤마다 현관 앞에서 길고양이가 울면 곧장 밖으로 나가 쫓아냈습니다. 가스총을 꺼내기도 했고 물을 뿌리기도 했어요. 고양이가 오면 재수가 없다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요. 아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남편이 하는 일이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같은 고양이가 그 집 앞에 와서 앉아 있어도 쫓지 않으셨어요. 안으로 들지는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내쫓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 있게 두셨습니다. 고양이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스스로 일어나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양이라는 동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동물 중에서 기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기운의 흐름을 고양이는 온몸으로 감지합니다. 공간의 기운이 탁하고 차갑고 막혀 있으면 고양이는 불안해하고 쉽게 머물지 못합니다. 반대로 공간의 기운이 따뜻하고 순환이 잘 되고 있으면 고양이는 그 자리를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이 있는 집 앞에 길고양이가 와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 마네키네코라는 게 있습니다. 앞발을 들어 손짓하는 고양이 인형이죠.
상점마다 모인 그 말입니다. 그게 왜 생겼을까요?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귀엽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수백 년간 실제로 고양이가 찾아든 가게가 잘 됐다는 관찰이 쌓이고 쌓여서 그 상징이 생긴 겁니다. 관찰이 먼저였어요. 믿음은 나중에 생겼습니다.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찾아와 조용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그 공간의 기운이 지금 따뜻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굳이 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밥을 줄 형편이 아니라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발로 차거나 물을 끼얹거나 소리를 질러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동 뒤에 담긴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찾아온 따뜻한 기운을 발로 차는 마음, 그 마음이 쌓이면 결국 좋은 것들이 가까이 오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찾아온 따뜻한 기운을 발로 차는 사람에게 복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물은 두꺼비와 개구리입니다. 비온 다음 날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집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 쪽 마당을 나서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부엌문 바로 앞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빗자루를 들고 치우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거라. 그게 나가면 나가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야. 며느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말씀이니 그냥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서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준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개구리를 보면 빗자루를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하나로 인과관계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보다 뒤에 있는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재물이 모이고 물이 고이는 곳에 풍요가 쌓입니다. 개구리와 두꺼비는 물과 땅 두 세계를 오가는 생명체입니다. 물의 기운을 몸에 담고 땅 위에 올라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두 생명체가 집 근처에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이 공간의 수기가 물의 기운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상징 중에 금두꺼비가 있습니다. 다리가 3개인 두꺼비가 동전을 물고 있는 형상이죠. 이것이 왜 재물의 상징이 됐을까요? 누군가가 멋있어 보인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두꺼비라는 생명체가 실제로 수비를 담고 다닌다는 오랜 관찰에서 시작된 겁니다. 비온 다음 날 아침 개구리가 마당에 나타났다면 그냥 두십시오. 거실로 들일 필요도 없고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볍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재물의 기운이 흐르고 있구나.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풍요가 생깁니다. 그 물의 기운을 몸에 담고 찾아온 존재를 내쫓는 것은 풍요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물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복을 부르는 동물이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년 퇴직을 하고 시골로 내려간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정원을 가꾸는 게 일과였는데 비온 다음날 지렁이 몇 마리가 땅 위로 올라온 걸 보고 삽으로 담장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채소를 기르던 분이 담장 너머로 이쪽을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합니다. 아이고 그거 그냥 두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귀하다는 말이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지렁이가 귀하다니. 그분은 그 뒤로 지렁이에 대해 공부를 좀 하셨는데 그제야 비로소 이해가 되셨다고 합니다. 지렁이는 땅이 살아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흙 속에 지렁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땅이 유기물을 순환시키고 있고 미생물이 살고 있고
공기가 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이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풍수에서 명당이라고 하는 것, 좋은 기운이 머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땅입니다. 생명이 순환하는 땅이에요. 지렁이가 있는 땅은 그 자체로 명당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겁니다. 옛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 많은 마당은 농사가 잘 된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씨를 뿌리면 무언가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 무언가를 심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재물도 건강도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땅에서만 씨앗이 자랍니다. 지렁이가 비온 뒤 땅 위로 올라왔다면 밟지 마십시오.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올라와 있다면 그냥 두지 말고 흙이 있는 곳으로 살짝 옮겨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살아있는 땅에서만 씨앗이 자랍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집, 살아있는 마음에서만 자랍니다. 네 번째 동물은 거미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거미를 보면 즉시 잡거나 없애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생각이 바뀐 건 어느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시로 독립한 젊은 여성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청소를 하다가 창가 모서리에 작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당연히 닦아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오늘 이사 잘했다, 이것저것 치웠다, 거미줄도 없애버렸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침에 본 거면 그냥 뒀어야지. 딸은 피식 웃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거미줄은 풍수에서 매우 독특한 상징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머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도 붙잡아두는 힘이 없으면 그냥 흘러나가고 맙니다. 거미줄은 그 형태 자체가 기운을 거두어 머물게 하는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가느다란 실들이 촘촘하게 얽혀서 무언가를 붙잡아두는 그 형태, 재물도, 인연도, 행운도 이처럼 붙잡아두는 힘이 있어야 머무릅니다. 아침에 거미를 보면 그날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이야기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거미를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과 거미를 보고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 그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미줄을 청소할 때 거미를 밟거나 죽이지 마십시오. 굳이 없애야 한다면 조심스럽게 빗자루로 치우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미를 봤다면 딱 3초만 멈추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좋은 인연이 오겠구나. 들어온 것을 붙잡아두는 힘, 그것이 거미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재물도 인연도 복도 붙잡아두는 마음이 있어야 머뭅니다. 5번째 동물은 뱀입니다. 오늘 7가지 동물 중에서 가장 이야기가 무거운 게 아마 이것일 겁니다. 뱀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피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저는 어느 집안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집 할아버지가 오래된 정원의 돌 아래 뱀 한 마리가 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몇 년째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들이 그 뱀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에 뱀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뱀은 이 집을 지키는 뱀이다. 건드리지 마라. 아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니 그냥 두었어요. 그 뒤로도 뱀은 그 자리에서 여러 해를 더 살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 그 뱀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뱀은 다리가 없는 생명체입니다. 배로, 피부로, 온몸으로 땅을 잇습니다. 땅의 기운이 차갑고 탁하고 막혀 있으면 뱀은 그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뱀이 오랜 세월 한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그 땅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기운을 내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땅이 명당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뱀이 오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집 지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존재, 구렁이가 그 대표적인 형태로 불려왔습니다. 집 안이나 집 근처에 사는 뱀이 그 집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 자체가 땅의 기운을 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뱀이 오래 머무는 집은 땅 기운이 안정된 집입니다. 뱀의 또 다른 허물벗기 있습니다. 뱀은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습니다. 낡은 것을 내려놓고 새 것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재물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것이 나가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오래된 원망이나 상처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뱀은 그것을 자연의 몸으로 보여주는 생명체입니다. 물론 독뱀이거나 공격적인 뱀이라면 안전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집 주변 땅에 조용히 살고 있는 뱀이라면, 사람을 해치지 않는 뱀이라면 함부로 죽이거나 내쫓지 마십시오.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상처, 오래된 원망, 오래된 가난의 기억, 그것을 벗어낼 수 있을 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6번째 동물은 제비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어느 사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서 처마 밑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와 둥지를 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밑마루에 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저분하다는 생각에 막대기로 둥지를 쓸어버렸어요. 제비들이 놀라서 날아갔습니다. 스님이 그 자리에서 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네가 방금 무엇을 한 줄 아느냐? 그 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비는 아무 집에나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한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비는 둥지를 틀 집을 고를 때 아주 까다롭습니다. 따뜻하고 밝고 사람이 온화하고 기운이 좋은 집을 고릅니다. 기운이 탁한 집, 사람이 거칠고 불화가 잦은 집에는 제비가 오지 않아요. 이것은 제비의 기소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비는 봄에 오고 가을에 떠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놀랍게도 같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서 수많은 집들 중에서 작년에 자신이 선택했던 그 집을 찾아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물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진짜 재물은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조건이 갖춰진 곳으로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제비가 선택한 집, 그것은 제비가 돌아올 만하다고 판단한 집입니다. 그 집이 재물도 돌아오는 집이 됩니다. 처마 밑에 제비가 둥지를 틀었다면 기뻐하십시오. 둥지 아래에 지저분해지는 게 걱정이시면 신문지나 판자를 깔아두시면 됩니다. 둥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직접 둥지를 만들어 놓거나 먹이를 뿌려 유인하려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복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가 돌아오는 집에는 재물도 돌아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돌아올 만한 집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연의 응답입니다. 7번째 동물은 까치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의 7번째가 가장 뜻밖일 거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뭔가 아주 특별하고 낯선 존재를 상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까치입니다.
너무나 익숙하죠. 누구나 압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을 수 있는 새소리입니다. 바로 그게 이유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의 아침 이야기입니다. 이른 새벽 마당 쪽에서 까치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창문을 닫았어요. 아침부터 저 새소리는 재수없어. 그 아이는 그 광경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침에 까치 소리가 나면 창문을 닫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원래 그러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유도 모른 채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풍수에서 소리는 매우 중요한 기운입니다. 소리는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에요. 흐르는 공간을 깨우고 기운을 움직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주파수가 공간의 진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음악이 감정과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집 안의 기운은 밤의 정지 상태에서 낮의 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에너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 시간의 높은 곳, 나무 꼭대기나 지붕 위에서 울리는 까치 소리는 하늘의 기운을 땅으로 불러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집 안으로 흐르는 좋은 기운의 통로를 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에 반응해서 창문을 꽝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들어오려던 기운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겁니다. 매일 아침 까치 소리가 들리거든 창문을 열어두십시오. 10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더할 것은 없어요. 그 1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방식을 바꿉니다. 자연은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을 것인가 닫을 것인가, 그 선택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이제 7동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7동물 사이에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고양이, 개구리, 지렁이, 거미, 뱀, 제비, 까치, 언뜻 보면 아무 연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 존재 사이에는 하나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기 있는 곳을 향해 옵니다. 고양이는 기운이 따뜻하고 안정된 공간을 알아봅니다. 개구리는 수비가 살아있는 땅으로 옵니다. 지렁이는 살아있는 흙 안에 있습니다. 거미는 기운이 흐르는 공간에 줄을 칩니다. 뱀은 생기 있는 땅에 머뭅니다. 제비는 기운이 좋은 집을 선택합니다. 까치는 생기 있는 공간에 아침을 엽니다. 이들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그 공간에 복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존재들입니다. 거울과 같아요. 그 거울을 깨뜨리는 행위가 바로 이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순환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모든 자연은 순환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립니다. 제비는 봄에 오고 가을에 가지만 이듬해 봄 다시 돌아옵니다.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로워집니다. 지렁이는 흙을 먹고 다시 흙에 돌려줍니다. 거미는 줄을 치고 치우고 다시 칩니다. 이것이 자연의 리듬입니다. 사람도 이 리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들어오면 받고, 나가면 보내고, 돌아오면 다시 맞이하고, 그것이 순환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리듬에서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들어오는 것을 막고, 나가는 것을 붙들고, 돌아오려는 것을 외면합니다. 순환을 막는 사람은 자연의 리듬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이 동물들을 쫓아냈을까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빠르게 바뀌면서 우리는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자연과 함께 살면서 쌓아온 지혜와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 지혜가 미신이란 이름으로 버려졌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불쾌함이 남았어요. 이유를 모르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면 그것은 더 이상 미신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길게 설명드렸지만 행동은 단순합니다. 길고양이가 조용히 찾아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따뜻한 기운이 찾아왔구나. 비 온 후 개구리가 마당에 앉아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흐르고 있구나. 아침에 거미를 보면 오늘 좋은 인연이 오겠구나. 까치 소리가 들리는 아침이면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다면 이 집이 선택받았구나. 조용히 사는 뱀이 집 근처 땅에 있다면 이 땅의 기운이 살아있구나. 비 온 뒤 마당에 지렁이가 올라왔다면 이 땅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 예고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들으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언젠가 그 동물들 중 하나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손을 멈추게 되실 겁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2분만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생명이 내 곁에 왔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만약 쫓아버렸던 것이 생각나신다면 마음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미안하다. 다음엔 받아들이겠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내일의 여러분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것을 막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신앙하는 것에 몸을 맡기는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집에 찾아온 동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껏 내쫓았던 동물이 생각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번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